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해석이면 어떤 거죠? 우리 국어 시험 문제에 이의 제기 들어왔어. 좀 심각해. 근데 나 이런 신박한 이의 제기 또 처음 본다. 무슨 이의적인데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 기가 막힌다니까. 아니 누가 이딴 걸 이의제기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카로스 애들이 주도해서. 일단 이거 고3 내신이나 좀 심각하니까 우리 전체 국어과 교사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데요. 이 문장은 의미가 모호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순이가 산 바나나랑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석이 여러 개 나오시. 근데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냐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죠? 성순이가 바나나란 친구와 함께 수박을 사러 갔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사람 이름이 바나나. 나도 뭐라. 이런 건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거지. 아니 이 정도는 선생님 선에서 커트를 해주셨어야지. 애들한테 얼마나 말랑하게 그랬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걸로 찾아와. 아이들도 말이에요. 다 견적내보고 만만한 선생님 골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에이,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카로스 애들이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학교 문이과 최상위권입니다. 그 똑똑한 애들이 단체로 와서 얘기했는데 아우 심장 떨릴라 그런. 선생님들은 아니신가 봐요. 바나나를 사람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전교 3%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인 답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 이거 맞게 해주면 답 제대로 쓴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려 4점짜리인데? 이 값은 애들이 적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합니까? 다수결이에요? 그럼 전 3번을 지지합니다.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어쨌든 우린 최대한 방어적으로 채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맞게 해주면 말입니다. 다음번엔 시험 칠 때마다 애들이 어거지를 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땐 수업을 기준으로 해야 저희가 수업 시간에 EBC 수특으로 가르치 이 부분이 교재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선생님께서 신입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수업에서 가르친 대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제기 바나나를 사람, 고유 명사로 해석하는 답은 협의 끝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충 프린트로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의도는 교재에 나온 구조적 중의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부분만 답으로 인정하자는 게 선생님들이 낸 결론입니다. 쌤, 근데요. 바나나를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보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어휘적 중의성, 그거요.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쌤, 어휘적 중의성. 수업 시간엔 안 배웠지만 수능 기출엔 나오던데요. 수업 시간에 여기 아마 너희들이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방면으로 학교쌤과 부딪히게 될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어쨌든 뭐 학교쌤이 정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책 펼게 들어갈게. 시작. 자, 화용론 들어간다. 언어의 화용론은 다른 말로 사용론에 대한 거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뭘 했었지? 언어의 자의성과 언어의 사회성을 했었지. 이게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까지는 그렇게 사회성은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약속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속이 된 상태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사용상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자의성으로 뭔가 자의성 사회성으로 딱 만든 거는 그건 일반적으로 텍스트야. 근데 언어의 화용론은 그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배를 봐 하면은 그 배가 뭐냐면은 이 배를 보란 말이냐 아니면 저기 배를 보란 말이냐 아니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란 말이냐. 이게 이제 언어적인 중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의성이 조금 모호하다는 그 말이 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 상황 형광 쫙 밑에 맥락 형광 쫙 상황과 맥락을 보란 말인데 이 맥락과 상황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명칭상 가장 정확한 건 사실 맥락이 맞아.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맥락이 맞아 안 쓰지. 그래서 이걸 상황이란 말로 바꾸어서 우리는 쓰는데 그렇게 바꾸어도 문제 다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때 이 주변 상황과 맥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바로 컨텍스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언어의 그러한 자의성과 사회성까지 했을 때는 그건 텍스트였어. 근데 이게 사용상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는 컨텍스트까지 우리가 깊이 들여봐야 된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따라서 자의성과 사회성 같은 언어 구조 기구와는 관계가 없는 언어 사용과 이해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 분야가 언어의 사용론, 화용론이 되면서 언어는 자의성이 시작되어서 사회성으로 약속이 된 상태가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언어는 사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게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인 화용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특징 보면은 뭐 국어 시간에 되게 많이 해. 언어의 뭐 속성 총 막 8가지 막 나오는데 그중 우린 자의성과 사회성과 화용론을 배웠고 이게 중의성을 배우고 또 나중에 상대성을 배우고 창조성을 배우고 그게 언어의 특징이 있는 거야. 자, 언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사용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쨌든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라는 그 말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수준이야.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과 국가 문화 수준이 있는데 단어 수준에서는 나무의 벤지, 바다의 벤지, 우리의 벤, 몸의 벤지 알 수가 있냐 없냐? 배를 봐. 이거 알 수 없는 거야. 그때 뭘 봐야지?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배를 봐 하기 전에 앞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사용상의 문제, 즉 화용론 때문에 생기는 중의적 문제, 아까 봤듯이 뭐 바나나가 어쩌고 중의적 문제일 때는 앞에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지 그게 오답의 여지가 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근데 그냥 성순이가 그냥 바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애매하단 말이야. 충분히 앞에 뭘 해줘야 돼?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은 화용상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볼게. 문장 수준에서 날씨 정말 좋네요. 둘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앞을 한번 상황을 보았더니 어떤 애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거는 사귀자는 말인 거야. 근데 같이 영화 볼까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꺼지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역시 보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제일 어려워. 국가 문화 수준까지 가면은 그때는 언어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말 자체에 오래된 전통적으로 쌓인 그 관용 어구 같은 것들이 박혀 있으면은 그때는 그 문화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bless you 하면은 여기서는 저런 몸 조심해. 한국에서는 이걸 해서 뭐 기침하는 너를 축복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또 엿됐어 하면은 뭐 I am 엿 하면은 내 이름은 엿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큰일 났다 이런 느낌 되잖아, 맞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화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관용적 표현 같은 것들을 숙지해야만 또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상황이라는 것은 총 3개의 수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걸 내가 방금 말해 주었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자, 이게 바로 중의적인 문제인 거야. 화용론은 뭐 하자? 사용을 잘하자는 거야. 근데 화용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작? 중의성이라고 부른다고. 다시 말할게. 화용론은 문제가 아니야. 화용론은 괜찮은데 화용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약간 애매해져 버렸어. 그때 그걸 중의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화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화용을 내가 충분히 앞에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주면은 중의적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대충 내가 잘하자. 뭘 잘하자는 거야? 공부를 잘하자는 거야? 운동을 잘하자는 거야? 밥을 뭐 잘 먹자는 거야? 뭔지 모르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의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 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중의성이 바로 모성이라고 ambiguity 하기도 하고 배규니스, 모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는 방법이 있어. 명백한 의미 전달하면 돼. 명백하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배를 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기 뭐 바다에 정말로 많은 것 떠 있는데 멀리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배 같은데 배를 봐. 이러면 당연히 바다에 있는 배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괜찮거든. 그렇게 하면 방법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 언어의 중의성이 오히려 권장되는 게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언어의 중의성 권장되지 않아. 분명하게 말하는 게 맞아. 근데 언어의 중의성이 정말로 권장되는 한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문학이라는 거야. 문학이라는 건 언제 이후로 우리가 모더니즘이 있었거든.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고. 자,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은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국어학원에 국어학교에서 수업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저 멀리 들리는 종소리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일단 작가가 누군지를 봐야 돼. 작가가 누군지를 보고 작가가 살았던 장소가 함경북도 뭐 함흥이잖아. 그러면 함흥에서 어느 마을에 살았을 때 그때 작가가 언제 그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종 위에서 막 쓰는 거야. 함흥 뭐 어디 년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거기 있었던 그 종소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작가를 봤어야 했었어. 근데 지금은 답이 없어. 너는 뭐가 떠오르냐 종이? 학교의 종. 너는? 뭐 다 대부분 학교 교육밖에 안 나와. 어제도 넌 어떤 종이 사는? 좀 신박한 종 없냐? 신박한 종? 에밀레 종, 에밀레 경주 그거 신박하다. 또 신박한 종 말해준 사람. 내가 말해볼까 종? 나는 파블로프가 개에게 고기를 주면은 침을 흘리는데 종소리를 들려주면은 그때도 침을 흘리게 하는 파블로프의 개에게 들리는 난 종소리라고 나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 뭔지 알겠냐? 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문학에서 특히나 어디에서 시에서는 이게 결정적 특징을 지니며 모호성은 시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며 모호성의 그 깊이는 소설보다는 시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 멀리 든 종소리라는 시도 있겠지만 또 시가 뭐 있냐면 혹시 윤동주 시인의 그거 아니야? 저 그 십자가라고?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걸? 사람의 종교관마다 다른 거야. 종교의 깊이마다 다른 거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제는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구의 시냐?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이 상황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그 정도 씨는 뺏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제 뭔지 알겠지? 근데 뺏긴 들을 이 상황을 전혀 모르면 너희들은 들은 뭐였냐? 지금 막 너네 들판이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늘 빼앗겼어. 근데 이 상황이 시기 때문에 뺏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뺏긴 들이 뭔데? 일제 강점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뭐 한다고 다 다른 거야. 그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 언어의 중요성인 거야. 뭔지 알겠냐? 자 정리할게. 화용상 자체는 그건 사용의 문제인 거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화용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무슨 성이란다? 언어의 중의성이라고 해. 근데 언어의 중의성이 일반 생활에서는 그때는 그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활에서는 언어의 중의성은 해결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언어의 중의성을 더 권장되는 그런 사유가 있대. 그 분야는 어느 분야인데 바로 문학 분야. 문학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중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왜? 정답은 뭐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신박한 답이 나오는 게 정말로 독자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깊이 탐구하면서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면은 앞으로 그냥 종 하지 말고 신박한 그 무슨 종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이야. 자 됐다. 이렇게 해서 끝.